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카카오랑 도매급으로 매도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매력이 있고 네이버가 가진 다양한 사업의 카테고리가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밌게 즐겁게 하시면서 주식 투자로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돼서 그 램시마 정맥주사형 IV랑 램시마 피하주사형 SC형 두 개 합쳐서 점유율이 75%라고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가 그 사실을 마치 몰라서 잘못 전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한 건지 저를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램시마 SC형, 피하 주사형이랑 정맥 주사형 합산이 75%인 걸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그걸 영상을 안 찍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올려서 다른 분들이 제가 잘못 팩트를 전달한 것처럼 혼선을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참여가 저조해서 경제원탑 측에도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요일날 저녁 8시에 그래도 굳건히 참여해가지고 일요일 그 경제원탑 온라인 라이브를 빛내주신 유료 강의에 참여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료 강의 참여해주신 일요일 저녁 8시 지난 8월 11일 일요일 8시에 참여해주신 그분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강의는 경제원탑 홈페이지에 아직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셔도 제가 그거 다른데 당연히 유료 강의니까 다른 데서든 어디서든 오픈 안 한 완전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랑 2차전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최신 내용으로 여러 가지 가치평가를 한 방법을 공유해드린 거니까 아직까지 열려 있는 걸로 아니까 그것도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보시면 굉장히 예상주가, 적정주가, 목표주가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섹터를 다뤘고요. 오늘은 그 투표에서 1등한 종목 네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심지어 네이버 2분기 실적이 어닝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특히나 플랫폼 쪽에서 완전히 자수성가해서 그 대기업 집단까지 올라간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이 구속되면서 같이 네이버까지 도매급으로 매도당한 상황입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AI 거품론 오히려 승부수를 띄운다. 네이버는 검색 쇼핑, 카카오는 대화형 플랫폼.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상장돼 있고요. 일본서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고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 삼각 전입니다. 에비타라고 하죠.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이참에 옮겨 팀F 사태 속에 쿠팡과 네이버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발 나비효과, K클라우드. 네이버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이 엄청나게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매출을 통해 외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요건 당일날인 것 같아요. 7월 24일날 공모가 회복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네이버 웹툰의 목표가를 $62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네이버 주가는 지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3분기에도 여전히 계속 좋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최수현 대표가 그 말 많은 일본 그 라인 야후 관련돼서 체제 주주를 유지하는 데는 변함없을 거다 밝혔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국내 검색 엔진 쪽에서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합산이 점유율 40%까지 올라오면서 네이버의 점유율을 뺏고 있습니다. 돈 못 버는 척척박사 파티는 끝났다. AI 버블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가 구글과 유튜브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네, 네이버에 대한 많은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과연 언제 오르나? 네이버, 카카오 호실적에도 엇갈린 증권가 반응. 증권가의 반응이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거는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네이버 연초 대비 31%나 빠졌고요. 카카오는 연초 대비 37%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졌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유일하게 지금 아프리카 TV가 숲으로 바뀌었죠. 이 별풍선 쏘는 심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뭐 응원하는 심리, 팬의 심리인 것 같은데 이게 연초 대비 22% 수익이 났고요. 하지만 최고점 대비로는 58%가 빠졌습니다. 혹시 아프리카 TV 지금의 숲에 관심 있으신 분들, 숲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좀 기업 분석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댓글 뭐 최소한 뭐 50분 이상 달아주시면 숲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JYP의 플랫폼이죠. 이 팬 플랫폼, 네, 디어유, 네, 요것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36.7%. 그 다음 똑같은 웹툰의 쪽에 미스터블루도 마이너스 메세이상. 이름이 재밌죠. 요게 과거에 이상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게 막 그 전시회하고 뭐 컨벤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전시 기획하고 이런 회사입니다. 네, 레비 코퍼레이션도 이 웹툰 관련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마찬가지입니다. 네, DB증권하고 NH투자증권 참고했는데요. 지금 PER이 1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8월 13일 화요일 오늘자 코스피 평균 PER 주가 조금 올라서 17.7배입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평균 중에서도 아주 잘하는 최상위권 업체면서 실제 어닝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될 정도, 그리고 최근에 경기 엄청난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비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주 선방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데 PER 16배, 너무 처참할 정도로 PER이 낮은 수준이고요. 자, 매출을 쪼개보는 거, 이익을 쪼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거, 서치 플랫폼이 37%인데 굉장히 매출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잘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가장 비중 큰 서치 플랫폼도 37%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한 분야가 엄청 치고 나가도 그거의 최대 수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매출 수익원이 굉장히 다각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서치 플랫폼이 내년에 드디어 4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출 비중은 36%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 이커머스가 2조 9천억에서 이커머스도 내년에 3조 2천억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는 28%입니다. 콘텐츠. 네, 콘텐츠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폭풍 성장하다가 좀 많이 성장률이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대략 17%를 차지하고요. 1조 7천억에서 내년에 비슷한 정도 수준인 1조 8천억. 자, 이 핀테크도 폭풍 성장하는 네이버의 사업군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1조 대략 5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매출 비중은 14%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매출 비중 15%에 25년 기준으로는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이 대략 한 3조 8천억에서 한 4조 정도, 커머스가 한 3조, 그 다음에 콘텐츠가 한 1조 8천억에서 한 2조, 그 다음에 네이버는 핀테크가 한 1조 한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 되는구나. 핵심 사업군별로 매출 사이즈랑 매출 비중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네이버 물어보면 네이버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초록색 검색창이잖아요.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튜브에서 또는 어떤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그냥 네이버를 사시는 거죠. 근데
네이버의 매출 포지션이 뭐가 제일 높고 어디 매출이 제일 성장하고 영업이익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비용은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그걸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 훈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서치 플랫폼 커머스 보시면 2분기 올해 2분기 최대 실적 찍었죠.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 쪽 합산 이익률이 32.4%고요. 그러면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가 좋아지면 전체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핀테크는 2분기에 이것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8.9%까지 이익률이 올라왔고요. 콘텐츠는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686억 적자를 기록했고요. 클라우드도 아직 적자입니다. 651억 적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콘텐츠나 클라우드 쪽에서 흑자 전환하면 네이버의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볼게요. 네,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요. 2조 6,105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나왔고요. 영업이 전년 대비 이렇게 네이버처럼 덩치 큰 사이즈가 2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727억으로 컨센서스를 초과했습니다. 컨센서스는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매출과 이익의 평균값을 컨센서스라 합니다. 네이버는 2분기 기준으로 이익률도 최근 분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익률 18.1%를 찍었고요. 이게 엄청 대단한 게 최근에 웹툰 관련돼서 나스닥 상장 때문에 비용이 550억이 들어갔습니다. 일회성 비용이죠. 웹툰 상장비 관련돼서 총 550억이 들어갔는데 이 550억을 제외하고도 이익률 18.1%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 일회성 비용이 없으면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20%를 초과하게 됩니다. 마케팅비, 판매관리비의 일종, 판매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줄였냐? 4.3%를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몇천억 단위에서 4.3% 줄인 거니까 수백억을 줄인 거죠.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줄인 거고요. 특히나 광고 매출 쪽에 고마진 광고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타겟팅을 잘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SA 광고가 바로 서치 플랫폼 광고고요. 요게 6.1% 지금 2분기에 외형 성장했고 요 DA가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가 8.1%로 SA 광고, 지명 광고보다 훨씬 더 서치 플랫폼보다 훨씬 더 성장을 했습니다. 네, DB하고 유진투자증권 SK 마케팅비를 3,668억에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비를 전년 대비 4.3%나 줄였습니다. 국내 광고는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내 광고는 아직 굉장한 침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네이버가 크게 부각받는 게 바로 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어딜 가도 요 네이버 플레이스로 검증해주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후기 남겨주세요. 후기 남기면 맥주 공짜로 드릴게요. 안주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가 비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광고 또한 광고 지면 확대를 넓히면서 광고 쪽에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커머스는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최근 분기 최저치인 거래액이 3.4%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거래액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거는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도착보장 서비스, 브랜드 솔루션의 사용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요. 광고 자체의 성장률은 0.1%로 2분기 때 감소했지만 실제 광고를 중개하고 판매한 거는 26.2%의 굉장히 양호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이 부분은 AI와 결합된 기존 상품을 고도화하고 타겟팅을 확대하면서 AI 고도화된 상품 고도화로 광고 성장은 서치 플랫폼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 모두 여전히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마케팅비를 4.3% 통제한 것처럼 경비는 계속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부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웹툰 시장은 계속 경쟁이 심화돼서 아직 완전한 흑자 전환을 못했고요. 커머스 같은 경우는
무료 반품, 도착 배송 카테고리 확대하면서 거래액 대비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관련돼서 굉장히 신규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라든지 브랜드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또는 AI와 결합된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을 높이고 있고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 경기는 당연히 경기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모든 광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를 가장 마지막에 줄인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네이버 광고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타겟팅을 고도화하고 있고 지면 확대하면서 광고 실적이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 자체의 성장률은 0.1% 줄었지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0.1%는 줄였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광고를 중개하거나 광고를 판매하는 성장률은 26.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경기가 조금만 회복돼도 광고 회복은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좋아지는 효과를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서치 플랫폼이 홈피드를 개편했습니다. 자, 이 홈피드가 뭔지 댓글로 공부하신 걸 달아주세요. 훈훈한 주식 가족 여러분,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같이 분석하고 헤쳐나가면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매수 시점, 특정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올려드림을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종목 추천, 리딩을 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그 기업 분석 훈련소 자체가 그냥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기업 분석 훈련소 자체가 어떤 특정 기업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네이버가 이제 치지직이라는 또는 클립이라는 신규 서비스가 나왔죠. 지금 치지직 쪽에 게임 스트리밍 관련돼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누구죠? 침착맨도 치지직하고 아프리카 동시에 송출하죠. 신규 서비스 성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경기 부진 불구하고 모두 잘 성장하고 있다. 커머스는 아까 제일 우려되는 거는 사실 거래대금 성장이 둔화됐어요. 분기 최저까지 3.4%까지 내려왔는데 분기 최저 찍어서 3.4%더 밑으로 떨어져서 2%대, 1%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3.4%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는지는 다음 3분기 실적 때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당연히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늘어나면 늘어났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네이버가 가진 인프라, 그 다음에 이 커머스 환경, 네이버가 가진 소비자한테 편한 측면, 그 다음에 소비자 측면, 그 다음에 네이버를 이용하는 공급자 측면이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거래 수수료율을 올려도 네이버가 계속 외형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난리도 아니죠. 이 Q10 사건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의 경쟁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총 거래액 성장률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이게 되게 우려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 거래액도 당연히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총 거래액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 외형이 커지고 거래액이 성장함으로써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든지 결국은 매출을 탑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탑라인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홈피드 유저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타겟형 그리고 성과형 광고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커머스는 이 브랜드 스토어 쪽이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브랜드 스토어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액 성장률이 과연 언제 확대될 거냐. 그래서 3분기, 4분기의 거래액 성장률의 비중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웹툰은 성장률이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매출이 4,200억 정도 수준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한 매출 4,200억이 4,200억이 다음 3분기에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서 다 예상치 5%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비용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용 효율화는 계속될 것이다. 네, 금리 인하가 되면 9월 달에 아직까지 반반이죠. 25bp 50%, 50bp 50%. 그래서 금리 인하돼서 광고 업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디스플레이 광고, 서치 플랫폼 광고 모두 좋아질 것이다. 그게 본격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광고 시장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워낙 안 좋았는데도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전략과 네이버만의 소위 말하는 신규 AI와 결합된 그리고 아주 타겟팅이 잘 된 고도의 타겟팅화로 전략적으로 잘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을 찍고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일본 이슈 라인 야후 이슈랑 Q10 커머스 이슈는 당연히 상반기에 이미 외부 불확실성이 이제는 완전히 감소하는, 그러니까 대외 매크로, 네이버 입장에서 매크로죠. 네이버 입장의 매크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요. 실적 발표 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라인 야후 지분 축소는 검토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인 야후하고의 시너지 강화를 의지를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기 때문에 일본 사업은 일단락 됐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돼서 테무나 알리 트래픽이 과거만큼 그렇게 폭증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횡보세를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티몬 위메프 이탈 때문에 오히려 티몬 위메프 쪽 거래액 이탈은 당연히 네이버 쪽에 수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커머스나 웹툰 쪽에 거래액이 둔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업계 인건비나 투자비가 인상, IT 업계 이 인건비 인상은 굉장히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각국 정부에서 글로벌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련된 부분, 이거는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직구업체들의 공세, 이것도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네이버가 타겟팅하는 부분이랑 알리나 테무가 타겟팅하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엄청나게 타격을 미친다?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확실히 많다. 그래서 타겟팅이 중요한데 심지어 저가 상품을 엄청나게 타겟팅해서 알리나 테무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이버의 이제 광고 매출은 영업 마진이 40%대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마진 구조가 좋다. 그래서 광고를 포함한 이 3분기에 네이버 전체 매출이 분기 매출 최초로 5천억대를 광고 매출이 5천억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 기준으로 3월 말에 도입한 맞춤형 광고가 드디어 본격 작동합니다. 이 맞춤형 광고라는 게 AI 결합된 부분이고요. 연간으로는 최소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 거래액은 2분기 기준, 이 수치, 거래액이 자꾸 줄었다고 하니까 커머스 거래액이 대략 12조 3천억이 분기 최저치구나. 12조 3천억보다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거래액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요. 2% 수수료를 받는 브랜드 솔루션 도입률이 50%를 드디어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솔루션 계속 도입이 늘어난다는 거는 고도화 타겟팅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 높은 거래 수수료 2% 이 수수료를 지금 계속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브랜드 솔루션 도입 50% 확대됐다는 거는 브랜드 솔루션의 외형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매출이 26%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시마크가 크림이나 포시마크 다 중고 관련된 거래 플랫폼인데 이걸 작년에도
작년부터,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계속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꽂혔는지 왜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싸게 인수한 것도 아닌데 이걸 인수하는 거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포시마크의 이 C2C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흑자는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검색 광고 6% 성장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 지명 광고 쪽에서 13%의 성장이 나옵니다. 두 개 합하면 그래도 10%대 성장, 광고 쪽에서 아무리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10% 성장하면 굉장히 양호한 성장하고 있다. TMF 관련된 이슈 있죠. 이 결제 취소, TMF 결제 취소 손실 규모는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에 다소 이익이 꺾일 우려는 아주 일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휴몰 거래액이랑 셀러, 광고 집행 그 지연 가능성이 일부 하반기에 약간의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꾸준히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반기에 광고와 이 GMV, 왜 자꾸 이런 그 축약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 설명드릴게요. GMV 같은 거는 총 거래액을 말합니다. 총 거래액 성장률 회복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하반기에 커머스, 웹툰 모두 프로모션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일부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역시도 5개 분기 연속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네이버의 이익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이버가 앱을 개편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을 강화했고요. 신규 상품을 지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유저들의 앱 체류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고도의 타겟팅으로 기존 광고 대비 높은 클릭률, 심지어 클릭률을 넘어서 높은 전환율까지, 광고율, 클릭률, 전환율 모두 과거보다 타겟팅 고도화해서 클릭률, 전환율이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 관련돼서 이용자들의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패턴을 파악하고요. 광고에서 적절한 추천 상품을 노출시켜서 구매 전환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매 패턴을 파악하고 추천 상품을 이용해서 구매 전환까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부는 뉴로 클라우드 납품이 AI 직접적인 매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이나 커머스 광고에도 지금 AI 연계가 이제 매출 효율성을 높이고 매출 증가, 외형 성장을 이제 막 스타트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점점 더 AI 결합된 고도화 상품, AI 결합된 타겟팅 상품, AI 결합된 커머스, AI 광고, AI 커머스, 이런 부분이 AI 직접적 매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은 2분기에 적자 전환했고요. 3분기에도 네이버 웹툰이 EBITDA, 감가상각비, 법인세 이자 차감전 영업이익으로도 적자 전환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나스닥에서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조 미만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일본의 이 메차코믹이라는 일본의 웹툰 운영사 인포콤이 매각될 때 3조를 고려하면 인포콤보다 네이버 웹툰이 전혀 저평가 받을 우려는 없다. 그래서 이때 인포콤 매각가가 3조니까 그거보다 훨씬 낮은 지금 현재 2조 밑에 주가는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라인망가 쪽에 이 네이버 웹툰이 한 달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월간 유료 사용자 수, 그 다음에 유료 사용자의 평균 지불액 모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본 쪽에서 네이버 웹툰의 매출은 YOY로 30%씩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지. 그리고 유통 주식수 자체가 네이버 웹툰이 발행 주식수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 급락이 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제 핀테크인데요. SK증권하고 대신증권 참고했는데요. 핀테크의 외부 결제액이 이제 40% 외부 결제액이 40%씩 성장을 하는데 QR코드나 MST, 자 MST는 뭔지 댓글로 한번 공부 차원에서 달아주세요. MST 결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쪽은 82%씩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핀테크 2분기 기준으로 거래액이 전년 대비 20% 성장한 17조 5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아마 매출은 전년 대비 대략 8.5%에서 최대 두 자릿수인 10%까지는
핀테크 쪽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아까 뉴로 클라우드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인텔하고 협업하는 AI 프로젝트입니다. 인텔 관련된 그 AI 프로젝트 매출이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웍스 쪽에 유료 아이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도 YOY로 19% 이상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최대 클라우드도 연간 20%씩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 앱 개편. 네. AI 기반의 개인화 피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드는 용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최근에 하는 이 클립, 일종의 쇼츠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이 클립 컨텐츠 확충을 통해서 네이버 앱 메인에 대한 일평균 체류 시간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고 있고요. 광고 쪽 지면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치 플랫폼 성장을 이루고 서치 플랫폼이 성장되면 고수익 광고가 계속 붙어서 고수익 광고 매출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이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이게 속속들이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래픽, 그리고 체류 시간,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까지 트래픽, 체류 시간, 구매 전환율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은 결국은 하반기에도 계속 전년 대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 네이버가 리타겟팅 광고를 하는데요. 이 리타겟팅 광고가 여타 기존의 타 경쟁사나 이런 피드 광고 대비 클릭률, 그 다음에 광고 수익률 모두 월등히 기존 피드형 광고 대비해서 클릭률, 광고 수익률 모두 3배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 네이버를 안 보는 젊은 10대에서 30대, 네이버가 가장 취약한 10대, 30대 중심의 플랫폼 트래픽, 이 플랫폼 트래픽이라고 하면 체류 시간, 그죠? 그 다음에 클릭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 네이버가 가장 취약한 10대에서 30대 중심으로 플랫폼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올라가고요. 구매 전환율도 올라가고요. 특히 네이버가 개편한 홈피드나 클립 쪽에서 10대, 30대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고 채용 시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효율성 때문에 광고 클릭률, 구매 전환율 모두 증가하면서 하반기에 이 10대, 30대 층에서만 대략 8에서 9% 정도, 약 두 자릿수 못 미치는 그 광고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부진했던 1030 세대 중심으로 네이버에서 다시금 광고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고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커머스도 당연히 검색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쇼핑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핀테크, 당연히 네이버의 그 광고 매출을 통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네이버 핀테크가 네이버에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네이버 핀테크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이버 핀테크, 그 다음에 네이버에 취약한 10대, 30대 중심의 이 플랫폼 트래픽 증가가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정말 끊임없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 누적 합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도 30% 정도 수준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경쟁력 약화 우려 때문에 멀티플이 박살나서 1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광고, 커머스, 컨텐츠, 웹툰의 부진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광고, 커머스, 컨텐츠, 핀테크까지 모두 매출 효율성이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웹툰 관련돼서 나스닥 관련된 그 가치 하락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원래 3조 이상의 밸류를 봤던 게 1조 5천억에 반토막 난 부분도 있고, 라인 관련된 자회사, 그런데 라인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포시마크 인수한 이 C2C 중고 거래 플랫폼이 대략 내년 기준으로는 5,142억 정도 사이즈. 그래도 다행인 건 포시마크는 매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스노우는 매출이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다. 스노우 관련된 부분은 내년 기준으로는 840억으로 작년 1,600억 대에서 반토막 날 것으로 보여서 이 스노우는 네이버의 매출을 굉장히 깎아먹는 요인, 우려 요인 중에 하나로 될 것 같고요. 커머스 쪽의 트래픽 정체, 아까 분기 최저 수준인 3.4%까지 떨어진 거는 굉장히 우려 요인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회복세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트래픽은 정체지만
거래액 성장률도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다소 증가된다는 거고요. 왜냐? AI를 활용한 커머스 개편으로 광고주나 이용자 모두 편의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광고주도 편의성이 좋아지고 이용자 모두 편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광고 시장이 회복되면 네이버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플랫폼 또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업체 중에 어떻게 보면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하고 있다. 다만 커머스나 콘텐츠의 이익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적자를 기록한 클라우드 사업부도 흑자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AI 경쟁력 입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너무 내수에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중장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네. 중요한 건 흥국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이 Q10의 이 어마어마한 그 결제 불이행 사태로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는 빠르게 다시 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한테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이커머스의 사실은 쿠팡보다 사실 네이버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네이버가 소매자 모두한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판매자한테는 빠른 정산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한테 유리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Q10 사태는 당연히 네이버가 반사수혜를 받아야 된다. 네이버나 쿠팡이 이미 반사수혜주로 당연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는 총 거래액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쇼핑 지명 광고도 당연히 계속 지금보다 더 외형 성장을 해야 됩니다. 웹툰은 이제 글로벌 진입한 원년이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한 이후로 주가는 계속 빠졌지만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다양한 글로벌 엔터사랑 협업이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이 OSMU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웹툰이란 IP를 통해 드라마, 뮤지컬, 영화, 게임, 다양한 테마파크 등으로 확대되는 이 원소스 멀티 유즈 이 IP 사업이 계속 글로벌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글로벌 침투율,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침투율은 계속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품 감상수도 늘어나고 웹툰 결제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네이버 외에 글로벌 업체들의 평균 PER은 대략 2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16배니까 너무나 처참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디스플레이 광고, 서치 플랫폼 광고 모두 대략 평균 7%의 성장을 하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 커머스 불확실성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지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따라간다. 그 명확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모바일 광고나 전자상거래 고성장할 때 큰 폭의 시세를 뽑아줬지만 광고 업황 침체 그리고 카카오 관련된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박살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커머스 매출액 그리고 커머스 광고 단에서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콘텐츠하고 클라우드가 적자를 기록해서 지금 콘텐츠 클라우드 합산 적자만 1,300억에 달할 정도로 이 부분만 이익이 회복되면 굉장히 네이버 전체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거로 보이고 그 일본 라인도 주가가 회복되고 실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5%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홈피드 광고가 출시 이후에 광고주 수도 늘어나고 광고비도 늘어나면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의류 패션, 그 다음에 화장품, 미용,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노출 상위 업종들이 골고루 카테고리가 다각화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전환율이 높다. 전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광고 이렇게 회복되는 국면이고요. 커머스는 소폭 둔화됐지만 지금 아까 커머스 관련돼서 총 거래액은 줄었지만 커머스 내에서 그 고도화된 AI 고도화된 타겟팅으로 굉장히 전체적인 거는 총 거래액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고요.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YY로 지금 줄어서
그 실적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5천억대 이상 5천억대 이상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리랑 테무가 급격하게 지금 직구거래도 감소 추세에 있고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웹툰이 지금 1조 5천억 정도 수준까지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 웹툰의 그 나스닥 가치도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네이버 같은 이 플랫폼 알파벳 주가는 빠졌지만 여전히 신고가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 PER 배수가 23배 정도를 현재로서는 받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가 PER 지금 38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쿠팡도 지금 주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는 PER 15배 그리고 내후년 기준으로 14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보다 월등히 쌉니다. 카카오가 내년 기준으로 32배니까요. 아프리카 TV가 10배, 디어유가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TV랑 네이버랑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엄연히 엄격한 7, 8배 이상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쵸. 매출로는 한 4배, 5배 차이 나고 이익으로는 7배, 8배 차이 나기 때문에 똑같은 15배, 10배라도 네이버가 매출과 이익 규모로 볼 때 월등히 싸다. 네이버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올해도 매출 10%, 내년에도 매출 10% 정도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28%까지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역시 최고치 찍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 시대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략 예상되는 게 2조 한 1,200억 정도 이익 예상되고요. 매출 단에서는 내년에 매출은 한 11조 6천억대 매출 11조 시대를 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내년에 2조 1,000억대, 2조 넘는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매출과 이익을 매년 연간 최대 실적치를 갱신하고 있다.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9,800억을 팔았으니까 외국인 기관 판 것만 2조 1,000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기간 중에 투신이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 좀 장기 투자성 물량이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매수도 지금 16만 원이 깨진 가격대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 최바닥 15만 6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15만 6천 원을 얼마나 지지할지 이게 새로운 지지선이 될지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가격대에는 왔다. 지금 그래서 16만 7천 원, 17만 8천 원, 18만 8천 원, 20만 3천 원 요 단계별로 가격대가 회복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 16만 7천 원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미 이탈을 했고요. 그 위에 가격대 19만 2천 원, 24만 원, 30만 원, 35만 8천 원 되겠습니다. 네이버 관련돼서 한 줄 평 얘기하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고 커머스, 핀테크, 그 다음에 클라우드 모두 성장하고 있다. 웹툰 부진하지만 웹툰 조금만 회복이 되면 전 사업부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네이버 검색률이 10대, 30대한테 철저하게 외면받았는데 AI 타겟팅 고도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AI 타겟팅 고도화된 걸로 핀테크, 커머스, 광고 모두 AI가 결합돼서 시작된 원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네이버 덕분에 역대 최저 수준의 PER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이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이버는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카카오랑 도매급으로 매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매력이 있고 네이버가 가진 다양한 사업의 카테고리가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도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네이버의 AI 결합 이제부터다. 그렇게 한 줄 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네이버 기업분석 훈련소 들어주셔서 훈이팬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프라인 현대백화점 강의는 아직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으니 현대백화점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